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4가지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요, 앞으로 전기차 정기 검사 항목에요, 고전원 배터리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는 등 검사 기준이 한층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정비업체가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업 등록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골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안으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요, 이달 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며 검사 시설과 장비 확충, 교육기관 지정 등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나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요, 우선 전기차를 대상으로 고전원 전기장치의 절연 상태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신차 구매 후 4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그동안 전기차에 대한 검사는 차별화된 내용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요, 감전 및 누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구 절연 저항 측정 및 접속 단자 접속 상태 확인 등의 검사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지만요, 현재 주요 부품이 고전압 배터리나 모터 등의 절연 상태 및 작동 상태에 대한 검사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범용 전자장치 진단기를 내년 하반기에 민간 검상소에 보급할 계획이라 하고요. 그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업 시설 기준을 완화를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그룹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파워트레인 전문 계열사 바로 현대 트랜시스가요, 쌍용차 신형 렉스턴의 8단 자동 변속기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경쟁사의 파워트레인 핵심 기술인 최신형 자동 변속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이번 공급은요, 이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시대를 맞아 현대차 그룹 핵심 부품사가 현대, 기아차 등 계열사 공급 중심의 수직 계열화 체계에서 벗어나 다른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확대 글로벌 부품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에 쌍용자동차가 또 개발할 전기차 등 다른 차종으로도 파워트레인 공급과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지난 8일날요, 이 8단 자동 변속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이 변속기가 현대 트랜시스가 개발해 지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변속기는 신형 렉스턴에 탑재돼 현재 판매를 하고 있죠.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매량을 좀 고려해서 최소 연간 15,000대분 이상 현재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트랜시스는요, 현대 파워텍과 현대 다이모스가 합병한 핵심 계열사로 변속기를 중심으로 하는 파워트레인 시트가 주력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생산 능력은 연간 893만 개, 지난해 매출액이 7조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현대기아차 공급 의존도가 높지만요. 최근에 BYD, 둥펑샤오칸과 협약을 맺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고객사 확대에 심혈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최신 변속기가 또 국내 경쟁사에 공급한 건 이례적인데요. 그동안 사실 현대 트랜시스는요, 수출용 등에서는 사용차 일부 차종에 소량의 수동 변속기만 공급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란도나 티볼리 개발 과정에서 현대 파워텍과 자동 변속기 공급을 타지했으나 실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현대차 최고 경영진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대 트랜시스가 개발한 8단 자동 변속기는 제네시스 비롯해 현대 기아차 신차에 장착돼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최신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제네시스 G70, G80, G90, 기아차 K9, 스팅어, 모하비 등 현재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실 쌍자동차가 사실은 그동안은 수입산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급 차질이 굉장히 차질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에서 이제 대체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G4 렉스턴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로부터 7단 자동 변속기를 공급받았고요. 코란도 등 일본 도요타 계열사 아이신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사 부품은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악재가 발생할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부품 조달이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용장은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렉스턴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현대 트랜시스는 조금 좋아진, 이제 꼭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도 또 공급 체계를 하면서 글로벌한 부품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윈윈 관계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환경부 이야기입니다. 환경부가요, 바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올해 책정된 예산 가운데 집행 1월부터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예산의 5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가량 예산이 쓰이지 않고 남는다는 것인데요. 특히 서울, 부산, 세종, 제주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예산이 부족해 구매 보조금을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 1월부터 9월 전기차 보조금으로 쓰인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당초 책정된 보조금 8,300억 원 대비 50.8%에 불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남기고 당초 계획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남아 돌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달, 저번 달,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판매량이 좀 큰 폭으로 뛴다 해도 상당 수의 금액은 무용 처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가 또 승용차 65,000대, 화물차 13,000대, 버스 650대, 이륜차 11,000대, 21,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300대 등 99,500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실 이 금액은 이제 승용차에는 5,200원, 화물차는 2,100원, 버스에 700원, 이륜차는 240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5억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다는 계획이고요. 총 8,200억 원인데, 사실 기존에는 원래 본 예산에서 7,100억 원인데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으로 1,100억 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 내역을 따지고 보니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도 다 못 쓴 것으로 나타낸 셈인데요. 그래서 아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서울, 부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 등에서는 환경구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자체 보조금이 부족하는 이유로 보조금을 신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현재 나타났고요. 가령 기아차의 내륙 전기차는 노블레스 트림 기준으로 4,980만원인데 중앙정부 구매 보조금 820만원을 지급받고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더 받죠. 그래서 서울은 450, 부산은 500, 세종은 400만원인데 전북 같이 많은 지급하는 지자체는 900도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했는데 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령 서울의 경우 내로 구매자가 127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3760만원에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금을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미리 타낸 중앙정부 보조금도 쓰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실 1520억원이 편성됐지만요, 실제 금액은 800억원에 불과하고요. 47%에 해당되는 예산이 남은 거고요. 부산도 350억원의 보조금을 요구했지만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170억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이 조금 낮고 부용률이 좀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전기차 수요가 미진한 것도 원인이라 덧붙였고요. 그러니까 또한 이제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 목표에만 늘려잡아 자꾸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관계자는요, 이 내년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상품성이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가격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올해 전기 승용차를 6만 5천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모델이 지금 코나 니로 등 소형 SUV 형태가 많은데 시장 소요가 협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전체 보조금의 43.2% 가져간데, 이제 때에는 국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보급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와 경쟁력 또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조금 예산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번 예산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에서는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쌍용차 이야기인데요.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있죠. 가요 더 이상 투자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힌드 부사장의 야나니샤 부사장은요, 2021년 회계 연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쌍용차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판매 부진과 올해 신종 코로나19로 이제 판매 감소 등 대처하기 위한 긴축 경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마힌드라는 미국 자회사인 전기 스쿠터 업체 겐제와 2009년에 인수한 호주 항공기업 깁스랜드 에어로틱스에 대해서도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 마힌드라의 목표를 자기 자본 이익률 18%로 제시하였으며 이익을 내지 않는 사업분을 구조조정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또 밝혔고요. 또 지분 매각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쌍용자동차는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투자자가 생기면 우리 지분을 인수하거나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지출 효용성을 높이는 등 광범위한 구조 조정 차원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모든 손실 유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는 사업은 파트너를 모색하거나 접을 수 있고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사업은 투자를 계속 할 것이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이 D를 이을 투자자가요, HAAAH와 현재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플로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새로 이후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티스토리 구독, 팟빵,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손쉽게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3밀 접촉을 자제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